네, 이곳에 오신 우리 국민 여러분, 방금 우리 정진경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죠? 예?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정 변호사님을 뵙고 한유총에 대한 우리 문재인 정권의 그야말로 마녀 사냥식 탄압이 얼마나 부당한가 하는 것을 제가 절감한 바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한유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정 변호사께서 역시 또 이 부당 판사를 지낸 법조인으로서 그 한유총에 대한 이 문재인 정권의 탄압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아주 소상히 밝혀서 한유총을 굉장히 저는 도와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 문제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비단 한유총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말하자면 어떤 데는 불법을 용납하고 어떤 데는 정당한 권리를 불법적으로 탄압하는 이런 말하자면 파렴치한 정권입니다.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최은하 씨라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지인적 다음 3가지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질문을. 첫째는 자기가 광화문 집회에 많이 나가보지만 이 민초들의 모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갖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불법적인 것까지 수단까지 동원해서 탄압하는 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몰아내겠느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광화문 집회에 나가기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기는 참으로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이런 의문을 좀 가지실만 하죠. 저는 국민들로서 당연히 가질만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분이 질문을 했는데 그나마 이 야권이 단결해야 되는데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심지어 이 태극기 집회에 연사로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른바의 보수 세력이 단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질문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잘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면 다음엔 대통령 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3가지 제기를 합니다. 근데 이곳에 오신 우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의문을 좀 갖고 계시죠? 제가 이에 대해서 오늘 그 최은하 씨한테 한 답변을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지금 막강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대호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것까지 다 동원해서 선거에 이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그리고 절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권력이 이 문재인 정권이 이 박근혜 정권의 이 무능과 실정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기네들의 정권은 영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만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점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보태두고자 합니다. 강력한 세력은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내의 부정과 여러가지 모순에 의해서 스스로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자체 내의 부패와 거만에 의해서 로마가 붕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처럼 처참하게 몰락한 것도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오만했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몰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봅시오.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데 대해서 아주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그렇지 않도록 저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노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자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광주에 내려가서 17일 동안 문재인 불가론을 외치면서 광주 시내를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장기표 문재인 치면 제가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어서는 안 될 이유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민이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씨를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반대가 엄청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의 무능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으로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곳 광화문에 나오는 우리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이걸 정말 아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세력은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여러가지 모순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도 요즘 보통 오만하지 않은데 바로 저러한 오만이 문재인 정권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수 야당이 뭐 단결해야 된다 하는데 답변 안 드리고 세 번째요. 이곳에 오신 우리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문재인 정권 끝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까? 또 한 가지, 아까도 우리 김대호 소장이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권 선거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아주 많은 분이 모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 장기표와 함께하는 우리 국민의 소리는 문재인 정권 이후에 새로운 비전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국민 행복의 나라로 만들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러한 나라를 만들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집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이 해외 이주한 거 아시죠? 그게 작년 6월 달에 했답니다. 이것이 공개된 것은 지난 1월 화순입니다. 1월 화순. 벌써 공개되고도 한 5개월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이전에 그 앞의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노무현 정권이든 심지어 김대중 정권이든 김영삼 정권이든 자기 자녀가 해외에 나가서 사는데 왜 사느냐 그 이유를 말하라 그러는데 그 이유를 말하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는 정권이 있겠습니까? 이거 중대 문제입니다. 이게 이 문제는 그냥 대통령의 딸 가족이 해외에 나가서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파렴치하며 그리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 딸 해외 이주해서 사는 데 대해서 그 원인을 밝히지 않는 이 국민을 모독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요, 다른 부정부패, 다른 불법하고도 다릅니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저 장기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뻔뻔스러운 작태는 절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무슨 이유로 해외에 나갔겠습니까? 해외 도둑질하러 나갔습니까? 못 밝힐 이유가 뭡니까? 못 밝힐 이유가. 근데 이에 대해서 사생활이다 그래가지고 이유를 밝히지 않는데 여러분 국가 재정을 즉 세금을 엄청나게 투입해가지고 경호를 하고 있는데 그 국가 재정으로 경호받는 사람을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인 중에 공인 아닙니까? 공인 중에 공인. 이걸 왜 나갔는지를 못 밝힌단 말이에요. 뭐 사람 죽이러 나갔습니까? 이것은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 이것을 내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이 대통령의 이러한 뻔뻔스러운 태도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해외에 가서 살까? 예를 들어서 루마티스 병이 있었으면 따뜻한 데 가서 산다든지 등등 이유를 못 밝힐 게 없어요. 내가 이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문다혜 씨가 볼 때는 자기 아버지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은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딱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건 사실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기 딸이 문재인 씨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즉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그 문다혜 씨가 문재인 대통령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직 잘 수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끝으로 대통령의 딸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인 그런 나라에는 살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살기 어렵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하루빨리 끝장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문재인 대통령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재산을.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는 뭐 18억 얼마인데 금년에는 즉 지난 한 해 동안은 약 1억 4천만 원이 늘어가지고 공개를 했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국민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살기 어려워서 죽겠다는데 대통령의 재산은 1년 사이에 1억 4천만 원이나 늘어나는 이런 대통령 밑에서 우리 국민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억 4천만 원 애 이름이 아닙니다. 애 이름이. 예? 그 외에도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의 평균 재산이 30억 원입니다. 30억 원. 이런 부자들이 어떻게 우리 서민 대중의 어려움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저임금으로 말미암은 서민 대중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돈 많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재산을 공개하면서 그 아들 문준용 씨의 재산은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도 그 따님, 그 딸의 해외 이주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을 넘어서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도 대통령의 아들은요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예? 그 재산 공개 안 하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뭐 그 아들 문준용의 재산이 한 뭐 100억이나 200억이나 되는지 내 모르겠어요. 만약에 재산이 한 1억이나 2억이나 3억 정도라면 그 공개 안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문준용이라는 사람 얼마 전에 그 뭐 청탁으로 뭐 취직이 됐니 안 됐니 걔가 말이 많았죠? 얼마 전에 그런 사람으로서 돈을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많이 못 벌었겠죠? 그런데도 만약에 재산을 공개를 거부한다면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다 빼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거는 돈을 빼내고 안 빼놓고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아들은 재산을 공개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는 것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것을 당하고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정치에서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만 부정부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정부패. 그래서 고위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 취지에 벗어나게 그 직계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이런 대통령 밑에서 부정부패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경제, 안보, 환경, 문화, 교육 등등 정책적으로도 잘못하지만 근본적으로 인품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인품이라는 말조차 갖다 붙이기가 참 낯짝 간지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대통령을 해가지고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정말 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집권 2년 차에 이토록 나라를 반신불수로 만들고 있으니까 만약에 3년 더 한다면 진짜 나라가 망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국민이 나섰어. 이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나라를 망치는 것을 두고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